박근홍의 인디월드. 네, 박근홍의 인디월드 박근홍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겠죠?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제가? 그러게요. 네. 멋지내기를 바라는 듯한. 아니요, 잘 지내시는 걸 알죠. 그렇군요. 특별히 또 이번 주는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고. 할 얘기는 사실 없는데요. 없어요? 큰일이에요. 오늘 정말 할 얘기 없는데. 원래 본인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홍 씨가 네. 또 새 앨범이 나와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게이트 플러즈의 새 앨범 늙은 뱀이 네. 드디어 2년 만에 침묵을 깨고 침묵을 깨고. 네, 나왔습니다. 저 홍보자를 보니까요. 네. 끊임없이 자신들의 색깔로 시대를 담고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는 게이트 플러즈는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역의 개봉을 이어가고 있는 대들보임은 분명하다. 과연 분명할까? 근데 네. 왜 앨범 제목을 늙은 뱀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제가 이 앨범에 어떤 타이틀을 짓는데 아무 관여를 안 해서 네. 그럼 어떤 분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한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밴드 멤버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냥 5곡 중에 네. 어느 걸 타이틀로 하는 게 좋을까 쭉 보다가 야 늙은 뱀 좋다 늙은 뱀 늙은 뱀으로 가자. 사실 늙은 뱀이라는 게 5번째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심지어 근데 EP 제목 늙은 뱀과 똑같은 이름의 늙은 뱀이라는 곡이 타이틀도 아니에요. 보통은 타이틀인데. 네, 보통 타이틀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막진. 그냥 일단 이 곡들의 제목을 쭉 보니까 네. 가장 강한 인상이 드는 게 늙은 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그 강한 인상이 들어서 그냥 지은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아직 그대가 청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앨범을 들어보라 하면서 벌써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어떤 듣는 분들을 어떤 청춘이 아니신 분들에게 한정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처받으라고. 그러니까 상처받으라고. 그렇군요. 앞에 대중과의 소통 이 얘기는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앨범이 게이트 플러즈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실 테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이 잘 몰라서. 예. 그렇군요. 네. 저 2005년에 결성했다가 모종의 어떤 이유로 2007년에 해체했다가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체했네요. 그렇죠. 또 성격들이 좀 강해갔고요. 그러다가 얼마 만에 다시. 네. 다시 2년 만에 또 2008년에 그냥 끝내기 아까우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2008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2009년에 헬로루키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당선이 돼서 추첨이 돼서 그때 그래서 계기가 돼서 앨범을 내고 탄력받은 거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 앨범 내고 2011년에 그 앨범 가지고 한국 대중음악상을 또 수상을 하고요. 좀 많이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몇 년 만에. 예. 상품도 없고요. 네. 명예가 있죠, 명예. 네, 상패 주시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또 많이 싸워갖고 그냥 해체하자 했는데 대중음악상 주니까 그럴 수 없죠. 와 신난다. 그래서 맞아 우리는 정말 락스타가 될 거야라고 꿈에 부풀었는데 네 별일이 싸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별일이 안 생겨서 별일이 안 생겨서 그러다가 다시 또 K본부에서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지겨워 죽겠는데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K본부의 탑밴드. 그쵸. 그래서 탑밴드에 출연해서 어떤 괴물 락커로서, 호러 락커로서, 악어, 분장은 안 했지만, 악어 떼를 부르면서 어린이들의 어떤 공포를 일으킨 등등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요. 네. 그 뒤에 2012년에 또 앨범 냈다가, 그 뒤에 왠지 조용했다가, 드디어 2014년에 2년 만에. 그렇죠. 앨범을 내게 된 거죠. 진짜. 2년이면, 빠를 수도 있고,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그런데, 2년 만에 낸 앨범이면 사실은 정규 앨범이, 10곡이나 11곡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미니 앨범 5곡짜리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동씨 어떤 생활을 봐서는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였군요. 대단해요. 저는 부지런했는데,
누구를? 아,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게을러서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하긴 근홍 씨는 이 지역마다 이렇게 방송을 다니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칭찬해 주실 거 없어요? 아,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저 칭찬을 해주신 이렇게 남의 장점을 잘 보시는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플라워즈의 노래를 들어봐야죠. 네. 어떤 곡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 제목이 늙은 뱀이다 보니까 이 늙은 뱀이라는 곡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곡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앨범을 이제 들으시고 뭐 대중들도 대중들이겠지만 전문가들 뭐 네. 어떻게 평가를 해요? 평론가들이나? 사실 오늘 가져온 평들이 다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네. 뭐 성호진 씨, 서정민갑 씨, 또 서정민갑 씨도 따로 있고 서정민 씨도 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분. 서정민갑 씨도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배철수 마캠프 작가 하시는 배순탁 씨, 예. 또 문화일보 기자 김고금평 씨, 네. 뭐 권석정 씨, 뭐 조일동 씨, 아우 많다. 진짜 많네요. 이경준 씨, 정말 뭐 섭외하신 거예요, 이분들? 예, 섭외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께 섭외를 했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희 게이트 플라워즈 자체가 어떤 대중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쵸. 음악성이 있다고 늘 하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이 평론가분들께 먼저 드렸는데요. 네. 이분들이 거친 것은 사운드의 톤만이 아니다. 게이트 플라워즈는 사운드뿐 아니라 음악 언어를 통해서 타협 없는 록의 어떤 정신에 이르고 있다라고 오. 한마디로 듣기 좀 힘들 것 같다. 대중적으로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소통을 원했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근데 저희가 EP 앨범이 굉장히 거칠다는 평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나온 2012년에 나온 1집 앨범이 좀 너무 부드러워진 거 아니냐. 근데 이 앨범은 1집과 EP의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오, 그렇게 본다면은 적절하게 조율이 된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죠? 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어보죠. 네, 두 번째 곡은요. 네. 미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 곡은 박근홍 씨가 네, 만든 곡이잖아요. 이 곡은 제가 가사를 썼죠. 가사 어떤 의미로 쓰셨나요? 미련의 말뜻을 모르시나요? 미련이 남는 건가요? 미련이 남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플라워즈의 미련 듣고 오죠. 네, 두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게이트 플라워즈의 EP 앨범, 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사실 이번 앨범이 지금까지는 앨범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오. 그 비결은 멤버들이 서로 직접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각각 따로 만나면 불편하군요, 이분들. 농담이고요. 작업은 이제 어떤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해갖고 노래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네.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만나서 작업을 했고요. 근데 그 뒤에 작업할 때 예전에 녹음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안에 사람이 많으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는 게 막 더해지니까. 그렇죠.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야 어떻게 불러? 이쪽에서는 어떻게 불러? 형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 사공이 많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간소하게 어떤 프로듀서를 따로 두진 않았지만 저희 엔지니어를 보는 박재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좀 프로듀서 역할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간단하게 노래 이 부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니까 한 분이 하나의 색깔로 이렇게 딱 뭔가 길을 만들어주니까 훨씬 그렇죠. 작업도 수월하고 그렇죠, 뭐 소음도 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네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앨범 만들면서도 치열하게 계속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면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온 이유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 중에 이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아직 작업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약간 어떤 밴드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떤 미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밴드 전체 의견이 반영이 돼야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게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그렇죠. 결과물이 좋다.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어떤 미신에 정반대되는 그 작업을 해봤는데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뮤지컬 고절 얘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렇게 다 된 다음에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다들 만족을 하는 사운드 굉장히 잘 나왔다. 실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오히려 듣는 거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그런지 더 좋더라고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네. 건 바이 건. 뭐. 건발건. 네. 그래요. 자, 게이트 플라워즈 박근홍 씨와 함께 게이트 플라워즈 앨범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 자, 세 번째 곡 들어봐야죠. 네, 세 번째 곡은요. 네. 저희 이 앨범에서 가장 긴 노래입니다. 네. Live in a Lie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영어인가요? 물론 아니죠. 물론 이 가사 Live in a Lie라는 가사가 한번 나오는데 네. 짧아서 네. 길게는 못 씁니다. 참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홍 씨가 영어로 된 그 노래 부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조금이 아니라요. 많이.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Live in a Lie라는 곡은 또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Live in a Lie에서 그냥 거짓 속의 삶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먼저 네.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노래 듣고 나서 바로 평가를 하는 걸로. 네. 자, 우선 광고부터 먼저 듣고 나서요. 바로 노래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이 곡은 근홍 씨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면이 담겨졌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좀 대작이 아닌가. 사실 이 노래 작업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밴드 멤버들하고 처음 아무것도 없이 잼으로 작업을 할 때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 Live in a Lie라는 가사가 머릿속에 갑자기 퍼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딱 그 Live in a Lie라는 이 부분에서 Live in a Lie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 노래는 다른 제목이 붙을 수가 없겠다. Live in a Lie나 이 부분 갖고 후렴을 만들어야겠다. 완전 입에 착 감기면서 뭔가 그렇죠. 느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평소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놀랍네요.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아무래도 밴드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잼을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가사가 없어서 막 웅얼웅얼하면서 노래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왠지 영어 비슷한 게 자꾸 나와요. 아무래도 영어도 아닌 것이 외계어도 아닌 그렇죠. 것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소시적에 좀 외국 영미의 락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사실 가사 붙이기도 영어가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네. 일단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데모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또 왠지 멋있게 들리니까 또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후렴이 나온 그런 노래라서 좀 뿌듯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에 뭐 문법상에 맞지 않는 네.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짧으니까요. 쓸 수 있는 말이 나왔네요. 계속 라이브 이너 라인가 막 계속 고민도 좀 했었는데요. 아니 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기타가 또 알아서 네. 봐주지 않나요? 그렇죠. 좀 아프게 봐주죠. 세게. 형 그거는 하지만 또 근홍 씨는 네. 어떤 출판업계에 있었던 관계로 네. 이 어떤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 깐깐하지 않으실까요? 한글 맞춤법이요. 예. 다른 분들의 그 가사 내용 속에서 그 전에 근데 제가 주로 가사를 써서 네. 제가 사실은 그 맞춤법이 정말 크게 틀린 게 하나 있었어요. 또 그래요? 전에 1집 이번은 아닌데 네. 1집 앨범에서 5호라는 노래가 있는데 앞에 스물스물 기어나가라는
가사가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스멀스멀이더라고요. 스멀스멀이에요? 네, 스멀스멀이라는 단어는 아. 비표준어고 아, 그렇군요. 스멀스멀이 표준어입니다. 충격 고백. 그렇죠. 게이트 플라워즈 1집 앨범의 오타 찾기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네요. 그 뒤에는 제가 스멀스멀이라고 안 부르고 스멀스멀이라고 부르는 정정해서 부르는군요. 정정해서 나중에 부를 때 정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죠. 네. 마지막 곡은요. 네. 지금까지 게이트 플라워즈 노래 중에 가장 밝은 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노래입니다. 저희 지금 좋은 날이라는 곡이 네. 이 코드 음악으로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약간 좀 밝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믿을게라는 노래인데요. 세상이 뭔가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잘 될 거라고 믿을갱 이런 뉘앙스의 아니, 이렇게 뭔가. 귀엽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귀엽게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어떤 그런 뉘앙스의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게이트 플라워즈의 그 전에 들었던 음악과는 상당히 다르게 손이 조금 오그라들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래는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플라워즈 오늘 앨범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제 팬들이나 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앨범에 대한 짤막한 소개나 또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앨범은요. 제가 뭐 일찍과 크게 다르지 않게 또박또박 불렀는데요. 네. 가사가 좀 잘 들린다고 해서 정말 또 제가 굉장히 좀 고마움이 좀 느껴지게 되고요. 그게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음 교정이 된 게 아닐까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방송을 하면서 제 발음이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떨리네요. 정말 크게 깨닫고 연습을 좀 많이 연습을 시켜주셔서 네. 좀 그렇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1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음악이 좋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주셨어요. 근데 서운했네요. 가슴이 좀 아팠죠. 네. 근데 이번 앨범은 음악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약간 뿌듯하면서 좀 눈물이 왈칵 좀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꾸준히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좀 자주 들을 수가 있고 또 TV를 통해서도 음악 프로그램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나요? 뭐 저희 당장은요. 네. 일단은 저희 페스티벌에 네. 벌써 지났군요. 근데 저번 주 페스티벌에 나왔고요. 네. 앞으로도 단독 공연이라든가 여러 행사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다니시다가 또 포항 가까이 이렇게 오시면 또 지역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서 정말 공연하고 싶어요. 저도요, 포항에서 보고 싶어요. 다른 지역 말고요. 네, 노래 먹으면서 좀 공연하고 싶어요. 포항에서 이 공연을 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을게. 예,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근홍 씨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